자, 이번 시간에는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건국과 발전 과정 중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발전 과정, 건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가 건국 이야기가 각 나라마다 전해져 있는데요. 자, 교과서는 몇 쪽이냐면 교과서는 34, 35, 36, 37쪽에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아래서 나오는 이 사람이 바로 주몽입니다. 먼저 삼국의 건국 이야기. 자, 삼국의 건국 이야기. 자, 주몽은요, 알에서 태어났습니다. 알에서 태어난, 아이고야. 고구려를 세운 주몽입니다.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다는 거죠. 자, 왜 주몽이냐면 이 주몽이란 말 뜻은 활쏘기를 잘한다 라는 뜻이 갖고 있어요. 자, 나라를 세우려면 수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웠는데 여기가 졸본이라는 곳에 고구려를 세웠습니다. 자, 졸본이 어디냐면 교과서에 보시면 선생님이 가르친 이 지점, 지금은 중국이죠. 현재는 활련이라고 불리는데요. 졸본의 홍술골성에 이렇게 도읍을 정했는데 지금 오녀산성이라고 부른다네요. 자, 다음은 누구냐면 여기 백제 시조인데요. 백제 시조는 온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주몽의 셋째 아들, 주몽의 아들인 백제 온조. 자, 이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아닐 수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누가 어떤 배경에서 역사학자들이 백제는 고구려보다 좀 더 늦게 생성됐구나 뭐 이런다든지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자, 온조는 위례성의 도읍을 정했습니다. 이건 다 그때 이름인데요. 그리고 형이 한 명 있었는데 비류라는 형인데 이 비류라는 형이 이제 죽고 나서 비류라는 형을 모시던 이 세력들이 온조에게 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온조가 정한 이름은 십제였는데요. 이것을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제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10보다 100이 크다는 말이죠. 자, 위례성이 어디냐면 여기 위례성이 어디더라? 위례성은 현재 어디냐면 서울입니다. 서울. 여기 서울 한성이라고 되어 있죠. 예, 이게 그때 당시에 이 서울 근처를 위례성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라 있죠. 신라는 신라의 이 박혁거세도 알에서 태어났는데요. 여기 이야기 보시면 알에서 그 흰말과 커다란 알을 발견했는데 이 알을 가져다가 키웠더니 박혁거세 이 아이가 태어났고 이름을 박혁거세라고 했다. 그래서 이 촌장들이 신라의 첫 번째 왕으로 삼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몽과 온조는 나라를 세웠지만 이 박혁거세는 오히려 첫 번째 왕으로 이렇게 추대가 된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달랐나 봐요. 그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꼭 삼국 말고도, 삼국시대에 같이 언급이 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가야입니다. 가야. 가야는, 여기도 신라하고 비슷하게, 신라하고 굉장히 가깝거든요. 신라를 한번 볼까요? 신라와 가야를. 연필이 떨어진 소리가 났네요. 보시면, 이거 양호망이다. 보시면 여기가 신라라고 되어 있죠. 경주가 수도고요. 금성을 수도로 했고요. 그 신라 바로 아래가 가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가까운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신라는 6개 나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똑같이 아래에서 태어난 6왕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왕이 첫째로 태어난 김수로 왕이에요. 사실 선생님이 선생님은 이제 김알지라는 분의 후손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신라의 왕이거든요. 신라의 왕인데 김수로라는 분은 김해김씨의 시조이신 분입니다. 김해김씨 친구들은 가야의 첫 번째 왕, 가야 6개 나라에서 첫째로 쳤던 왕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조선의 뒤를 이은 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어떻게 해서 발전을 하게 됐는지, 이 나라들이 성장하게 됐는지, 아주 조그만한 사람들이 세운 이 나라들이 어떻게 성장하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유물과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청동기 시대보다 군사력이 강화가 됐습니다. 자, 왜 강화가 됐냐면 철기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철기. 무기와 농기구를 다 철기로 사용했는데 그 기록이 어디 있냐면 덕흥리 고분벽화에 있습니다. 덕흥리 고분벽화에 보면 여기 사람만 철갑 무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말도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제 복원을 한 건데 말도 철갑으로 이렇게 장식을 한 걸 장식이 아니라 뭐죠? 이렇게 철갑으로 이렇게 옷을 입은 무장을 한 걸 볼 수 있겠죠. 철기 시대가 철을 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고조선도 법이 있었던 것처럼 율령을 제정합니다. 법인 거죠, 법. 율령을 제정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왕중심의 나라를 흔들리네요. 왕중심의 나라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고요. 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죠. 뭐 여기 보면 전쟁에서 도망치면 도망자는 사형. 도둑질은 2배. 2배로 갚는다. 이런 것들을 이제 율령으로 제정을 했겠죠. 여러 가지. 그리고 현재 우리도 세금을 내잖아요. 나라 살림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징수라고 합니다. 세금을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들은 또 성을 쌓거나 전쟁을 하는 일에 동원되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에 동원됐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평소에 농사도 짓고요.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으로서 이렇게 일반 백성들이 이렇게
이런 역할들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바빴겠죠. 자, 그리고 이 나라들이 또 한 것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합니다. 여기 보면 예, 여기 보면 그 종교인데 어떤 종교일 것 같아요? 네, 불교입니다. 불교. 불교를 받아들여서 왕권을 강화합니다. 자, 환웅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단군 왕검은 이제 그러면 환웅이니까 하늘의 자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곧 부처다. 그래서 왕을 부처처럼 섬겨라. 라고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왕권이 훨씬 더 강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각종 뭐 절도 세우고요. 탑도 세우고요. 사리를 넣거나 절이 있다는 걸 절의 이런 멋진 모습을 알려주기 위해서 절이 어떤 절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탑도 세우고요. 그 다음에 불상도 이렇게 부처를 형성한 게 불상이죠. 불상을 이렇게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렇게 힘들어도 종교에 의지해서 또 부처인 왕이 잘 나라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뿐만 아니라 삼국이 교류를 합니다. 서로 교류도 하고요. 서로 정복을 합니다. 자, 교류를 많이 하면 수출 수입을 많이 하니까 경제가 발전하고요. 또 문화도 다른 나라의 좋은 문화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발전합니다. 또한 정복을 하게 되면 영토가 넓어지겠죠. 영토가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류와 정복을 번갈아 가면서 이제 삼국이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들이 성장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가 바로 의외로 고구려일 것 같지만 백제입니다. 자, 삼국의 발전 과정 첫 번째 백제가 발전합니다. 자, 백제의 전성기 4세기 백제의 전성기. 자, 그때 왕이 전성기를 맞이할 때 왕이 근초고왕인데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런 군사력 율령을 제정하거나 나라의 기반을 세우기 위한 불교를 받아들이거나 교류와 정복을 열심히 한 나라가 바로 백제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이렇게 했던 백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4세기가 돼서 4세기에 어떻게 보면 고구려보다 늦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이야기 속에서 보면 늦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백제가 오히려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먼저 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근초고왕이 바로 4세기 왕인데요. 이 근초고왕이 한 일은 일단 남해안을 진출합니다. 남해안으로 여기 보시면 남해안 쪽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죠. 남해안으로 진출하고요. 그리고 가야에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가야 쪽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가야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그리고 황해도 일부를 차지하는데 황해도 일부를 차지하려면 어디를 공격했을까요? 여기가 황해도라면 어디를 공격했을까요? 그렇죠.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신라 쪽으로는 확정을 안 한 거 보면 신라하고는 많이 친하게 지낸 것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전성기를 맞은 나라는 5세기의 고구려입니다. 자, 5세기 고구려 두 왕이 있는데 유명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광개토대왕 아시죠? 광개토대왕, 예, 광개토대왕 놈비 유명한. 자, 그 전에 그런데 바로 소수림 왕 때 먼저 5세기 전에 소수림 왕 때 이제 백제의 발전 과정을 보면서 또 불교를 받아들이고, 그렇죠? 불교를 받아들이고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광개토대왕 때 대왕 때는 요동지방으로 진출하는데요. 요동지방이 이쪽입니다. 이쪽. 네. 이쪽 요동지방에. 그리고 백제를 굴복시킵니다. 네. 아까는 보시면 아까는 여기까지 올라온 백제를 밑으로 끌어내서 백제를 굴복시키는데요. 자, 백제를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때 이제 장수왕, 아들인 장수왕은 도읍을 평양성으로 옮깁니다. 아이고. 자, 원래 국내성이 수도였던 고구려가 평양성으로 이렇게 도읍을 옮겼다는 것은 남쪽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래서 한강유역을 도읍을 옮기고 한강유역을 차지해서 차지합니다. 그래서 아까보다 훨씬 많은, 지금 여기랑 비교해보면 위쪽도 그렇고요. 비교해보시면 아래쪽도 훨씬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나라가 있죠. 네, 바로 신라는 6세기입니다. 6세기 신라의 전성기. 자리가 좀 부족하겠네요. 그죠? 자, 신라는 6세기 전에, 신라도 6세기 전에 지증왕, 여러분이 지증왕 13년이라는 말 알죠? 섬나라 우상국. 자, 지증왕 때 신라가 아까 보시면 비교해 보시면 신라 이 정도밖에 안 했어요. 처음에 이 정도였다가 이 정도를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보시면 이렇게 위쪽까지 올라가는데 강원도 중부까지 진출하고 우상국을 정복합니다. 이 지증왕이 이런 식으로 기반을 마련해서 6세기에 드디어 진흥왕 때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자, 진흥왕은 이제 영토 확장에 힘을 쓰는데요. 자, 보시면 한강 유역까지, 아까 처음에는 백제가 세운 위례성, 그 다음에 고구려가 차지한 한강까지, 한강 이남까지, 그리고 이제 그 한강을 이제 신라가 차지합니다. 유역을 차지하고요. 이게 중국과의 교통로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대가야가 있습니다. 여기도 가야가 있고, 여기 가야 중에 대가야가 있는데,
대가야를 정복하고요. 또 고구려를 공격해가지고 함경도까지 진출합니다. 지금 안 보이죠? 또한 화랑도라는 국가 조직을 만드는데 이 청소년들이 어른이 되지 않은 청소년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미리 훈련을 시켜서 나라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장수로 키우는 이 화랑도 제도를 정비합니다. 화랑도를 조직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가장 마지막에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영토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빼먹으면 안 되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 가야입니다. 가야. 가야는 신라의 전성기 때 멸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때 말한 대로 우리가 패배한 나라들은 역사가 잘 남아있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가야에 대해서 일단 몇 가지 하면 연맹을 이룹니다. 연맹을 이루는데 이 연맹들이 이렇게 잘 힘을 모았으면 좋은데 결국 연맹이 있었는데 이게 힘을 모으지 못했죠. 힘을 모으지 못하니까 그래서 신라와 백제의 공격을 받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이 가야 작은 나라를 또 공격할 필요가 있었으니까 공격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일단 평야에 위치하고요. 그래서 농사 짓기가 좋습니다. 화살표가 아니라 그리고 이곳은 질 좋은 철이 3번 질 좋은 철이 생산돼서 좋은 농기구와 무기 제작에 사용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본의 고대 문화 발전에 도움이 됐는데 사실 바다를 통해서 보면 여기가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야에서 바다를 통해서 이렇게 건너가서 일본에 영향을 준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와 이치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발히 교류한 가야가 있으나 힘을 모으지 못해서 멸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국의 고구려 백제 신라의 발전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